거기다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2배까지 질병이 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온다? 미네랄 부족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미네랄 부족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밥상에서는 미네랄을 구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비타민도 보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그게 사과가 30개를 먹어야 가능해진대요. 한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30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허덕이는데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인병. 왜? 나이가 드시면 걸린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할 거 없이 다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네랄 부족인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따 비타민 부족해서 아니 미네랄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을 판단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영양소로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은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뼈 만드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소중한 게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자주 걸리시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아, 갱년기 안 오셨습니까? 갱년기 다 지나가신 분들 같은데. 자, 갱년기 오면요,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잠을 못 주무시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다 칼슘 부족이 있더라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거로 뼈가 덜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걸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이런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확히 병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참가하시다가 몸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PM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로운 일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죠? 태국. 네, 태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태국의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필리핀에 러브그룹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이번 주 안에 러브그룹 사무실이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2월달에 한 번 더 가서 2월 10일 정도 제가 한번 갈 거예요.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모이는 분들하고 사업 설명을 할 거고 왜 PM을 해야 되는지를 전달해내서 정말 그분들이 꿈꾸는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업자분들로 성장시켜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렇게 나열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미네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네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소금. 네. 소금도 미네랄의 보고죠. 근데 미네랄의 보고이긴 하나 소금만 갖고는 살 수 있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소금이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금만 갖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는 조금만 결여돼도 질병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미네랄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급되는 가격을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글로벌로 나가면 우리보다 15%의 가격은 비쌉니다만 그리고 한 박스가 얼마? 33,700원. 33,000원이라고 그런다면 30분이니까 한 포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대라는 거죠. 1,000원대. 1,000원대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피곤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집에 가서 온천을 가죠. 아니 돈이 좀 부족하신가요? 집에 가서 온천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네랄 워터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피로물질이 빠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해소시킨다는 목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미네랄을 만약에 세포 정도를 욕조에다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 온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0원대로 천연 온천수를 즐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한 일들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시면요 감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7종의 병과 900가지 질병이 오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미네랄의 역할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속에서 만약에 머리에서 지금 저처럼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올까요? 내가 입이 알아서 움직일까요? 머리에서 내려오죠. 제가 제 수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서 이렇게 하거라 하면 그 명령이 이 손끝까지 내려와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잘 흘러야 돼요. 대충 흘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은요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내 스스로 밥도 못 먹어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고 싶어서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 미네랄 부족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미네랄이 어느 정도의 전기를 통과시키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맹물,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입니다. 맹물은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네? 무슨 얘기 안 통한다고? 통해요. 통합니다. 통하죠. 통화 전도체예요. 부전도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게요. 전기가 오죠. 근데 약하게 와요. 그죠? 근데 이거 여기에다 물에다 미네랄을 혼합시키면 어떻게 되냐? 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와. 엄청나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파킨슨이 우리 미네랄 부족하면 오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이 보이지도 않고 극소량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내가 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병이 왔다. 미네랄 부족. 미네랄 부족이네. 이거 바로 나와요,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내 재수 없게 내가 병이 왔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네랄을 제대로 안 드셔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미네랄 부족한 사람들이 먹을 걸 못 먹었나요? 다 잘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만 미네랄 부족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신체의 구성 영양소도 역할을 하지만 여기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147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 또 하나가 있어요. 통풍이라는 거죠. 통풍의 기전은 어떤 거냐면 통풍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내 몸은 끊임없이 산성화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먹는 것,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산성화돼요.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녹슬고 말까요? 쇠처럼 녹슬고 말아요? 산성화가 되면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산성화돼야 돼요? 산성화가 아니라 알칼리가 되어져야 됩니까? 알칼리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서 정확히 할 수 있냐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우리 자궁 안에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가 무슨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맑은 물? 소금물. 소금물이라고 안 하고 바닷물이라고. 바닷물과 같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수로 아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 그 특유의 대피린내가 나는데, 요즘 여성분들은 양수가 터져도 그런 냄새가 안 난대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 여보세요, 심청이라니. 예, 샴푸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샴푸도 어디를 가고 있는데 샴푸가 30초 안에 자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침투가 심해요. 그래서 양수가 샴푸에 오염이 돼서 아이들이 성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의 구성도 미네랄이 필요하지만 신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알칼리로 환원시켜주는 게 칼슘이에요. 그러면 내가 칼슘을 다 먹는다, 못 먹는다? 일반적인 우리 식품을 통해서는 드실 수 있지만 밖에서 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식사로는 칼슘을 정확하게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칼슘이 안 들어오니까 산성으로 가도록 내비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닌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칼슘을 먹어주든 안 먹어주든, 우리 몸은 칼슘이 없을 때 산성으로 가면 병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은 산성으로 가지 않고 알칼리로 환원을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든 칼슘을 먹든 안 먹든, 근데 그 칼슘이 어디에서 빼다가 알칼리로 환원시켜 놓냐면 여러분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알칼리로 환원시켜 놓는 거예요. 그 칼슘을 뭐라고 한다? 재생칼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생칼슘이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몸속에서 칼슘을 갖다가 나를 알칼리로 돌려놓는 것까지는 기가 막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재생칼슘은 깨진 유리조각 같아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서 계속 칼슘이 부족하면 재생칼슘이 모여서 혈액 타고 다니다가 내가 취약한 부분이 몸에 생긴다 그러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 생사를 면도칼로 찢는 듯한 통증이 온다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온다 그래서 통풍인 거예요. 한번 걸려보실래요? 통증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액 타고 돌아다니면 재생칼슘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뭐라고? 통풍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고쳐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혈액 타고 돌아다니는 재생칼슘을 없애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을 먹으면 그 혈액 속에 있던 재생칼슘을 우리 수용화된 칼슘이 들어가서
수용시켜서 녹여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풍을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완치시킵니다. 통풍을 한번 걸리면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통풍 환자 있으면 꼭 찾으셔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제해 주셔야 돼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단순하게 제품을 유통하는 측면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건강한 쪽으로 유도해줄 기가 막힌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침 주스는 어떤 거다? 영양. 영양으로 끝나는 겁니까? 파워 칵테일 오늘 연구 발표 많이 하시던데. 네.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을 아침 주스에 넣어놨습니다. 56가지 야채와 과일을 발효 효소화시켜서 우리가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세포 안에까지 쏙쏙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파워 칵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복에 아침 주스를 드시면 어때요? 그 주스 형태로 그대로 세포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까지 들어가면 세포는 무엇을 할까요? 네? 뭐 한다고?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일을 뭐라 그러냐면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이기 때문에 많은 그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대사성 질환에 왔어요. 현대의학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데 왜 가요, 병원에? 약으로도 완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약으로 완치가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에 신진대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응? 음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내가 대사성 질환이다 그러면 병원이 나를 뭘 줘야 돼? 대사가 회복되는 음식을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 필요해요? 어떤 환자가 오든 100% 뭐만 준다고요? 약도 안 줘요. 처방전만 줍니다. 그죠? 그리고 처방전을 주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병이 왔고 이런 병은 이런 약을 먹어야 정상화됩니다 하고 자세히 알려주시던가요? 안 알려줘요? 그럼 뭐만 해요? 이 약 먹고 얼마 후에 또 오세요. 이야기만 하죠? 약만 주시는 분들이 의사분이에요. 그러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 왔을 때 병원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셔야죠. 왜 가셔야 되냐면 내가 무슨 병이 왔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무조건 아프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왜 병이 왔는지 무슨 병이 왔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약 가지고는 대사성 질환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 대사를 회복시켜야지만 병이 낫는다. 정답이 있죠. 그래서 PM 제품은 병을 고쳐주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PM 제품을 애용하시면 뭐가 회복된다?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제품입니다. 아침 주스는 신진대사를 일으키게 해주고 저녁 주스인 미네랄 주스는 신진대사에 마무리를 해서 완벽하게 신진대사가 100% 회복되도록 해주는 제품이 PM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먹으면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대사성 질환을 이겨내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겨냈지만 보통 뭐라 그래요? 무슨 병 걸렸다 내가 났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은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남은 게 아니라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병이 왔지만 지금은 PM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회복되니까
그 대사성 질환, 온 몸이 대사성 질환을 이기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대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질병도 불러낼 정도로 대단한 역할도 하지만 신진대사에 기본하고 있는 엄청난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병 걸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걸리고 싶으세요? 안 걸리고 싶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돼? 미네랄. 미네랄만 먹으면 돼요? PM 주스. PM으로 세종이 다 연결되는데 PM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놓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PM 제품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저희들이 PM을 유통하니까 대단한 것이고 남이 유통하면 아니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질병을 이겨내는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질병과 이 미네랄의 역할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병? 제수칼슘이 혈관으로 떠들어옵니다. 여기 설명했잖아. 속이 신경 전달이 이렇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네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된 그 전달이 미네랄에 의해서 정확히 전달되어진 파킨슨은 저절로 이겨내는 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질적이고 현대의학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질병이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네랄 제품이 파킨슨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파킨슨은 우리 몸속에서 뇌에서 전달하는 전기가 천정 부위까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 0.1의 전기가 요 끝에까지 와야 이게 행동이 이어지는데 내려오다 방전돼가지고 0.01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려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은 전달 물질은 이 미네랄 부족해서 오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그러면 우리 제품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방전된 거를 치유되고 아까 불 주는 것처럼 정확히 신경이 전달되고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병이 왜 오는지를 알면 치유하는 방법도 생각난다 방안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면 방안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건강이 1순위예요? 아니면 3순위예요? 1순위인데 1순위라고 말은 하는데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대. 그러면 잘 먹는다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 잘 먹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들어가서 눈 감으면 잠이 오고 아침에 눈 뜨면 잘 잔 걸까요? 아니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화장실 반드시 갑니다. 잘 싸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잘 싸는 건지 잘 먹는 건지 잘 자는 건지 구분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먹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몸에서 요구하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곁에 있는 것만 먹잖아요.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온 반찬, 음식, 먹거리를 요거는 영양소가 뭐가 있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텔레비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텔레비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 우리 부추가 우리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날 시장에 부추가 어떻게 돼요? 몰라요. 동남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듯이 부추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양학적으로 부추여야 되는데 모양과 맛만 부추라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될 영양소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래 그 부추는 자연 속에서 성장해야 돼. 그렇게 자연 속에 성장한 걸 너희가 먹어야 너희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이 틀린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빚어놓고 너희들이 먹을 거를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안 했다고. 너희들이 먹을 거리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뿌려놓는다.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나무를 줄 테니 그걸 먹고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하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쉽게 얘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쪽이 많아가지고 자연에 뿌려놓은 것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인간이 농부가 재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들을 먹을 수조차 비슷한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농사를 져도 식량이 풍부하다 모자란다. 기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먹거리가 남아서 막 그냥 짬밥 시키고 난리잖아요. 오늘 식당에서도 짬밥 좀 했죠? 네. 아니 짬밥 없어요. 다 준비했어요. 아 정리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다. 아니 짬밥 처리기가 항상 집에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을 부족하면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병은 뭐예요? 통풍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네? 통풍도 무슨 몇 명이라고? 이거는 칼슘 부족으로 재생칼슘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인데 재생칼슘을 쓰는 거는 여러분 뜻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뜻과는 무관하게 쓰는 거예요. 무관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풍뿐만이 아니라 칼슘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물 좀 한 번만 주실래요? 뭐가 생각나세요? 칼슘하면 네? 아까 재생칼슘 어디서 빼다 쓴다고? 뼈에서 떼서 쓰고 안 채워주면 어떻게 돼?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골다공이 왔을 때 무엇을 처방해 줄까요? 칼슘. 네? 칼슘을 처방해 주는데 칼슘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그러면 골다공을 어떻게 고쳐? 올리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뼛속에서 빼다가 우리 몸이 탄성으로 가는 걸 막아서 통풍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통풍뿐만이 아니라 뼈에서 칼슘을 계속 빼오면 골다공이 온다고요. 그럼 골다공이라고 판정받으면 현대의학에서 칼슘 제제를 처방해 줍니다. 처방해 주는데 누가 줬어요? 의사가 줬어요. 그래서 믿고 드시는 거예요. 믿고 드시면 어떻게 될까? 왜 독이 쌓여요? 물 먹으시고 이제? 예, 칼슘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흡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유는 칼슘 도둑놈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 그나마 공부하신 분이 아니 그 왜 좋은 우유가 칼슘 도둑놈이야? 영양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우유예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그 내재되어 있는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만 가지의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보충해도 질병을 이기거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 몸에 독을 쌓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칼슘 내재고요. 두 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병원에서 처방 많이 하거든요. 오메가3도 처방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예요. 왜? 의사가 처방해서 주는 것이 다 수용화되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 그 질병은 누구한테 온다고? 본인한테 온다고. 본인한테 오면 의사가 고통받아? 내가 고통받아? 내가 고통받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의사한테 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칼슘제도 레지가인 드세요. 네가 처방했잖아. 오메가3 좀 레지가인 먹어. 네가 처방했잖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자의 부모님을 보면 40대부터 골다공이었을 때 그래서 칼슘제를 40년 넘게 드신 거야. 그래서 요즘 몸이 아프다고 난리 치면은 병원에 가면 뭐가 있다고? 담석이 뭔가를 막아가지고 통증이 온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프냐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 어머니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많이 있는데 그날 속을 새긴 돌멩이만 딱 꺼내면 끝나는 거예요. 남은 돌도 좀 꺼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 나중에 아프시면 오세요. 그러네요. 이게 말이요. 뭐요? 그게 현대의학이라고요. 그 돌 누가 만들었어요? 의사가 처방하는 그 처방인 칼슘제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고통은 누가 받는다고? 환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환자 혼자 받냐고. 자식들은 무슨 죄야? 맨날 끌려가서 병원비 내고, 일반적인 일도 못하고, 병원 간다 그러면 다 또 비싼 걸로 또 쫓아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가 질병을 잘못 알고 처방을 잘못해서 지용성 영양소를 무방비하게 드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제품은 어떻게 됐다고? 완벽하게 수용화시켜서 여러분이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도록 모든 지용성 영양소를 100% 수용화시킨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품이 PM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칼슘제제 있다 없다? 오메가3 있다 없다? 사서 물에다 섞어보세요. 그럼 금방 아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실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검사해보면 바로 나온다고. 누구도 믿어서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 근육 떨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근육이 정상적으로 떨리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신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신장은 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장 피를 요구하는 그래도 직급이 깡패구만. EVP에는 답변을 못하네 다.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장이 뭐 하는 거지? 어디 달려있는 거지? 감치 콧구멍 같은 거잖아요. 신장은 뒤에 있어요. 뒤에.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혈액이 돌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하면 신장으로 돌아가요. 신장으로 돌아가서 여과에서 여과기를 통과한 피는 어디로 간다? 다시 신장으로 가고 여과기에서 걸려낸 찌꺼기들은 요도를 통해서 흡연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네랄이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 우리 몸에 뭐라고? 네. 좀 생각 좀 해가면서 강의 주세요.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모르면 적으라 그랬지? 적도 안 해. 왜 적어야 되냐면요. 아무리 똑똑한데도요. 녹슨 볼펜만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지만 이 여과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천연 해독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심장의 사구체가 해야 할 여과 기능을 미네랄이 사전에 사구체까지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뺄 거 빼고 몸 밖으로 끄집어내고 세포 속에 있는 대사 잔유물까지 다 끄집어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 배출 기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미네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네랄이 충족되면 심장의 사구체는 뭘 한다? 쉬긴다. 어? 쉬고 있다. 네, 쉬실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을 미네랄한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미네랄이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 어땠다? 심장 죽기 살기를 사구체에서 그걸 걸러내. 그 걸러내다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낮아 빠지는 게 투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분은 심장이 투석이 될 때까지 미네랄을 거의 챙겨먹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네랄을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장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걸로. 건강한 심장과 바꿔야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구체가 해야 될 거 밖에서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석이 일어나는 것은 사구체가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주니까 밖에서 걸러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이래요. 투석하시는 분들 한번 병원 가면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네랄이 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것이 미네랄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이 결핍되면 무조건 질병이 온다는 건요, 무조건 질병이 온다. 무조건. 여러분이 뭐 용 쓰고 뭐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이 못 드셔요. 왜? 소변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고 부종이 생기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드실 수가 없는데 심장이 안 좋은데 우리 제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돼요. 우리 제품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물에 희석해서 먹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한 컵의 물에 미네랄을 탄다고 그런다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 컵의 미네랄을 타는 거예요. 농도를 진하게, 물이 적게 그렇게 드셔야 된다. 그러면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심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제품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진대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침 주스는 뭐 하는 거라고? 영양 공급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몸에서 신진대사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입니다. 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효소화시켜서 물에 희석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NTC에 의해서 세포까지 들어간다고. 세포까지 들어가면 우리 몸은 뭘 한다고? 무조건 신진대사를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를 하는데 아궁이에 불이 타면 뭐가 남아요? 제가 근데 아궁이의 재는 긁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긁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는 그 잔여물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몸 밖으로 나와 있을까? 아니요, 몸 안에. 세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 그걸 뭘로 끄집어냈거든? 그걸 미네랄에 가서 일일이 60조의 세포에서 대사 잔여물 다 끄집어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스탠바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해독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미네랄이 왜 천연 해독제냐? 우리 몸에서 대사의 종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해독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대사, 그다음에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네랄을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 있게 들어놓으면 정말 질병을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 제품으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연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품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이유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피임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구제하지 말아야 돼요? 구제해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환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네. 근데 환자들은 우리 제품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의사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서 환자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눈에 보이지만 환자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세요. 왜? 환자들은요, 만나보셨겠지만 굉장히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우리 제품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만나야 돼? 쉬운 사람 만나야 돼? 쉬운 사람 만나야 돼. 근데 나 지금까지 만난 인간 중에 쉬운 사람 한 명도 없던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만나시게 된다. 왜? 세상에는 새로운 걸 찾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의 가치를 보고 결정하실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화투장이 몇 장이에요? 48장. 98장. 맞아요. 화투 많이 해보셨나 보다. 600을 쳤나요? 고수톱을 쳤나요? 고수톱은요, 저만큼 친 사람이 없어요. 저 군대 생활 20년 동안요, 이슬 맞아서 여기 헐게 될 때까지, 네, 그러고 밤새 고수톱 쳤어요. 훈련하고 할 게 없잖아, 밤중에. 네, 그래서 고수톱 치기를 그렇게 고수톱 쳤어요. 근데 고수톱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화투 48장 안에 광이 몇 장이다고? 5장. 응? 5장. 아, 누구는 한 10장씩 만들지 왜 5장으로 만들어요? 5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5장이 만나지겠네. 그죠? 네. 언제까지 하면 48장을 다 뒤집을 때까지 계속 뒤집으면. 근데 여러분이 만난 것은 지금 40장이야. 40장. 43번을 만났는데 다 광이 아닌 사람인 거야.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는 딱 뒤집자마자 나 같은 광을 만나.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비유해서 내 사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 산하에서 이 PM을 알아보고 보석 같은 PM을 알아보고 여러분과 같이 할 사람이 반드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백조가 물 위에서 가만히 떠있지만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듯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그런 사업자를 만나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십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냥 주워가지고 성공자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반복되어져서 참 훌륭한 사업자를 모셔다가 양육시켜서 그분을 성장시켜야지만
여러분의 삶도 꽃이 피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스템 속에서 그 성공자를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될 때까지. 그 정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꼭 찾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내시는 훌륭한 리더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수 두 개만 정도수. 아, 근데 뭐 어떡하나. 네. 응.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 몸 안에 4%의 미네랄이 약 한 15만 가지 대사에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가지 질병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레이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뭐다? 직무유기다. 네, 반드시 리스트레이트는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사람 사장님들 중에 네, 강의 듣고 느낀 점 한 가지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태현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체험 사례나 아니면 듣고 느낀 점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권태은입니다. 미네랄이 900가지 병을 일으킨다. 정말 제 가슴에 확 와닿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이 체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위장도 나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장을 했어요. 근데 관장을 해서도 마지막에는 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는 장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여기 횡경결장하고 하행결장 요 사이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포도송이처럼 변이 동동동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PM을 만나서 PM을 미네랄을 먹었는데 미네랄을 먹고 14일 만에 스스로 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네랄 근데 아무리 그 전에 뭐 좋은 보약도 먹고 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약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미네랄을 먹고 진짜 얼마나 미네랄이 이게 싼 거예요. 이게 뭐 33,700원밖에 하니까 하루에 1,000원인데 이걸 먹고 14일 만에 스스로 변을 보고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네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미네랄이 이제 900가지 병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병이 온다고 했는데 너무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정도숙 사장님 나오시겠어요? 진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도숙입니다. 이재덕 그룹장님의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의 병이 오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가지의 병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고요. 우리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되면 우리가 모든 몸이 독소가 쌓이고 병이 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도 강의를 제가 OM을 맡아서 했지만 리스트레이트에 관해서 많이 부족했던 점 이 시간에 많이 배우고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리스트레이트 우리 많이 전하고 또한 많이 전달해서 분명 또 이제 좋은 그런 우리의 PM 지수를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열리시죠? 네.
또 한 분 계신가요? 발표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주변에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미네랄 부족에 있습니다. 반드시 내 가족, 지인들, 친구들, 많은 분들에게 이 PM의 리스웨이트를 반드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파트너분들한테 반드시 이 중강에 홍보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러브그룹 18만 명이 이 중강에 참석하는 그날까지 러브그룹의 이 중강회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네.